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엔 당당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 나는 점점 더 흔들리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도 속으론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영상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진실,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나씩 천천히 되찾아갈 겁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걸음,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체념과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하는 자책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거울 속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 끄덕여주는 그 한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넘치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땐 물론이고 실수하고 지칠 때조차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든든한 편이 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은 조용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태도는 곧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음은 그 시선에 다정함을 더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다정함이 왜 자존감의 열쇠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죠. 우리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정작 내가 실수했을 땐 가장 먼저 날카로운 말로 나 자신을 찌르죠. 왜 그랬어? 또 실패야? 이런 말들은 우리 안의 자존감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냅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실수하고 지칠 때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자존감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이 짧은 한마디를 나에게 아낌없이 건네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만큼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다시 걸을 힘도 생깁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위로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고 따뜻한 말들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버틴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자존감을 조금씩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꼭 끊어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비교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한 번쯤 해본 생각이죠. 하지만 그 비교는 당신의 현실을 휘게 만들고 당신만의 속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SNS를 켜면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자격증을 따고 누구는 웃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죠. 하지만 그 화면 속 장면은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과 그들의 극적인 한 장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는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죠. 비교는 본능일 수 있어도 그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자존감은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정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눠볼게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어쩌면 너무 익숙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참는데 익숙합니다. 화를 내면 유치해 보일까봐, 슬픔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살아왔죠. 하지만 감정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표현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엔 자신조차 무뎌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자존감은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의 날씨를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지치면 쉬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꼭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태도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음 시간엔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자존감을 바꾸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는 실수하면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실수 하나로 자신 전체를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움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실수 앞에서 나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실수한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수를 만났을 때 괜찮아. 이번엔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보내는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단단함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에게 건네는 그 말들이 자존감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말들이 반복되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행동조차 위축되죠.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매일 나에게 건네는 그 말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은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반복될수록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존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부터 자존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 우리가 꼭 내려놓아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해야만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완벽주의가 자존감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못 해낸 나는 실패자야.
계획대로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마음속에서 지나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완벽해야만 괜찮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은 겉으론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계획을 조금만 어겨도, 몸이 아파 하루를 쉬어도 스스로를 쉽게 탓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게으른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완벽한 내가 되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나를 그대로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넘어졌을 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실수도 하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고 그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는 연습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불완전한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놓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다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말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시선을 먼저 떠올립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고 보여지는 나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자존감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맞춰야만 하는 끝없는 요구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솔직한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힘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나를 믿고 있는지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세요. 그 모습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의 자존감입니다. 다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슬며시 찾아오죠. 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고립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이 시간이 나쁘지 않아.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도 소중해. 진짜 자존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보다 혼자일 때 더 잘 드러납니다. 그건 누가 나를 봐주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과 편안해지는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시간이란 사실은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자존감을 더 깊이, 더 단단히 다듬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아주 소중한 자존감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힘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가보죠. 별거 아닌데 뭐, 이건 잘한 것도 아니야.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존감은 커다란 성공이나 눈부신 결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 그 자체가 충분한 성취입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떠준 나, 식사를 준비한 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나,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나, 이 모든 건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해냈어.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순간마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자존감을 가장 따뜻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도 스스로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10개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여정을 함께 되짚으며 이 영상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10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따뜻함, 비교를 멈추고 내 기준을 찾는 자세,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진실함, 실수를 감싸 안는 시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의 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사는 삶, 혼자 있어도 괜찮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이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을 살고 있다면 그건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